안녕하세요. 11월 30일 화요일 베트남 읽어보기입니다. 클릭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11월 29일) 18시 발표까지 베트남 코로나 사파 이 지역 감염 현황입니다. 전일 대비 830건 증가했으며 벤제 -157, 리엔장 -105, 하이퐁 -92, 안장 플러스 160, 하노이 플러스 152, 바리아봉따우 플러스 117건입니다. 마을 공안 12월 1일부로 권한 추가. 12월 1일부터 신규정에 따라 마을, 동읍 공안 및 파출소는 고발과 범죄 신고 접수, 접수조서 작성, 검문 시행 및 초동 조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11월 29일 오전 정부 청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15대 국회 2차 회기에 통과된 각 법안들을 공표하는 국가주석령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형사소송법 146조 3항은 동읍 파출소 같은 곳에서 고발과 범죄 신고 접수 시 검문이나 초동 조사를 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제때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수사기관의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기준으로는 이미 경찰이면 작은 단위에서도 가능했던 것이 베트남에서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속검사 양성 판정, 병원에서 16시간 구급차 격리. 신속검사로 양성 판정을 받자 바오선 종합병원은 구급차에 태워 16시간 누워 PCR 검사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병원 임원들은 사건에 대해 뭐라 했을까요? 해당 내용이 11월 29일 페이스북에 올라오자 취재 결과 당사자 피터 씨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독감 증세로 바오선 병원에 가서 이번에 신속검사 양성 판정이 나오자 밖에 앉아있던 그녀에게 구급차에 타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밤에 PCR 검사를 하겠다고 했으나 29일 아침이 돼서야 PCR 검사를 하고 밤새 차 안에 있게 했다고 합니다. 병원 측은 지난번에 동시 확진된 환자가 3명이어서 검사가 늦어졌고 임시 격리용 더 큰 침대와 에어컨, 식탁에 있는 차량이 차량 검사를 받으러 가서 감염의 신자가 많은 상황에 대처가 미흡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냉난방이 안 돼서 덥고 추운 것보다 문을 살짝 열어도 아무도 감시를 안 해서 위험해 보인다는 피해 당사자의 증언이네요. 병원장은 동일 상황 재발을 막기 위해 임시 격리 장소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확진자 증가했지만 호치민시 여전히 전염병 통제해. 호치민시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부위원장에 따르면 신규 사례와 사망 건수가 증가하고 입원 확진자가 퇴원자보다 많지만 시가 전염병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9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함득 하이 부위원장이 한 발언입니다. 그 근거로 계속 2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막조건 대비 시나리오도 구축했다고 합니다만 글쎄요. 그 후에 기자들이 현재 병원들이 의료 과부하 상태인지를 묻자 2층과 3층역 주총 3층으로 분리한 환자 상태에 따른 분류법, 1층 3층 중환자의 입원 건수를 밝히며 총 병상수 대비 여유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현재 11월 28일 오후 기준 호치민시는 46만 8,013명 누적 감염을 기록했고 16세 미만 청소년 574명, 인공호흡 중인 중환자 374명, 에크모 치료 중 14명을 포함한 14,580명의 환자를 치료 중입니다. 29일 1,094명이 입원, 1,047명이 퇴원했고 사망자 62명입니다. 1차 접종 790만 명, 2차 접종 약 670만 명입니다. 댓글 반응은 좋아요 100대 미만이지만 베트남 화이팅! 이나 확진자는 늘어도 중증자가 늘지 않으면 집단 면역으로 가는 좋은 징조다라는 반응입니다. 역시 저는 글쎄요. 라는 말밖에는 하기 어렵네요. 하노이 12월 6일부터 고등학생 정상 등교 예상 14일간 지역사회 감염이 없는 1, 2등급 지역의 고등학생은 12월 6일부터 정상 등교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어 기사를 번역기로 읽으면 맹점이 생기는 부분인데 베트남어 기사의 가능형 문장은 가능성이 있다란 뜻이지 100%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시범 시행 중인 18개 현관 기사에 9학년 3만 6천여 명의 등교에서 문제가 되지 않자 확대 시행을 계획하였으며 상기 기준으로 12월 초의 월요일인 12월 6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중학생과 초등학생의 등교도 검토 중이며 가장 빠르면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중학생 등교도 재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예방접종률이 관건이 될 듯합니다. 배댓들은 안전이 제일이다. 접종을 마치고 2학기에 보내자 지금 하노이 상황이 심각한데 안전하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대. 3위는 종일 화면만 보는 아이가 되지 않게 하자. 걱정되는 사람은 자녀를 계속 집에 두세요. 라며 반대 입장입니다만. 다른 기사를 보면 다낭도 11월 29일부터 고등학교 100% 정상 등교하고 박장성도 62개 학교 중 52개 학교에 대면 수업을 허용했습니다. 보건구 사망한 두 학생 코로나19 백신 타다냐. 백신 접종 후 사고 관련 전문가 모임은 박장과 하노이의 두 청소년이 사망한 원인에 대해 모두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이 없다고 확정했습니다. 하노이와 박장에서 청소년 접종 중 사망한 사건 관련하여 백신과 무관한 4등급 아나필락시스로 인한 것이며 백신과 무관하다고 결론 냈습니다. 청소년 중 일반적인 이상 반응을 보인 사례는 1573건으로 0.3%이며 대개는 국소 반응 접종 부위 통증입니다. 심각한 합병증 사례는 60건이며 대부분이 2등급 아나필락시스 쇼크였습니다. 다낭의 많은 가게, 폐점 및 반환. 경영이 부진한 다낭의 많은 상품 판매자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건물을 반환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을 2년이나 겪으면서 사람들이 넉넉하지 않아서 최대 70% 할인을 해도 손님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건물주도 임대료를 65에서 70%로 인하했지만 계속 반환하여 임대인을 새로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잠복 형사 액션 영화처럼 강도 2명 쓰러뜨려 도둑을 약 1km를 추적한 잠복 형사들은 액션 영화처럼 오토바이로 들이받고 용의자를 제압했습니다. 11월 29일 오후 호치민시 빈탄군 공안과 고법군 공안의 특수범죄 정찰대는 순찰을 돌다 전 폭빈과 응우엔 반기단이 판반동로에서 시민의 아이폰 11을 훔치는 것을 발견하고 뒤를 쫓았습니다. 이들은 고법군 일동 르꽝린로 가게에서 둘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이때 뒤에 앉아있던 청년이 최로 스프레이를 써서 도망쳤지만 둘 다 잡혔습니다. 둘은 돈이 없어서 훔치기로 했다고 진술하며 유사시 사용할 최로 스프레이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노이는 간만에 날이 좋네요. 좋은 날씨만큼 코로나 상황도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